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용액에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이동 관련해 이제 금속에 산화하는 반응인데요.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금속만 나온다기보다는 뭐 무슨 수용액에다가 무슨 금속을 넣었을 때 산화환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한 3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과 이제 아연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속 아연을 갖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산구리가 먼저 뭔지는 알아야겠죠? 황산구리는 CuSO4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물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수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나타내자면은요, 요렇게 이제 비커가 하나가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 황산구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고 물에 잘 풀리니까 얘는 Cu, E+하고 SO4, E-가 물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연이라고 하는 금속 조각을 넣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아연을 갖다가. 아연이라는 이제 금속 조각을 넣으면은 얘네들이 또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요, 아연이 이온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아연이 이온화되면서 몇 플러스? 예, 2 플러스. 요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연이 2 플러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2 플러스로 이제 이온화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자 2개를 내놓겠죠. 2 플러스니까 전자를 2개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갖다가 구리가 주워 먹는 거예요. 예, 요거를 갖다가 구리가 주워 먹는 거예요. 아연이 전자 2개를 갖다가 내놓으면서 나가고 구리는 그 전자 2개를 먹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아연에서부터 구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연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구리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액에서 이제 무슨 수용액에 무슨 금속을 넣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좀 보셔야지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리가 있는데, 이제 구리 자주 나오죠. 근데 얘가 또 수용액에서는 또 다른 색깔을 냅니다. 그래서 색깔 좀 외워주셔야 되겠는데요. 구리가 수용액에 있을 때는요, 푸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푸른 색깔, 구리가 수용액에 있을 때는 푸른 색깔을 띈다 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는 원래는 푸른 색깔이었겠죠. 구리가 수용액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리가 여기 아연 표면으로 석출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달라붙어서 구리 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에는요, 구리 이온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요? 원래는 푸른색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용액의 색깔까지도 여러분들이 구리 관련해서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두 번째 예시예요.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입니다. 또 구리 나왔네요. 그쵸? 질산은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구리 금속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림을 좀 그리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질산은이에요. 질산은 AgNO3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얘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비커 하나 좀 그려보고요. 여기에 Ag+하고 NO3-로 이온화 되겠죠? 이온 결합 물질이고 앙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Ag+하고 NO3-로 이온화된 상태로 얘네들이 둥둥 떠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얘는 필요 없어요. 예, 얘는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금속들끼리 반응하는 것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구리를 넣을게요. 구리 대충 이렇게 그리고요. Cu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도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구리가 수용액 속으로 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Cu는 2 플러스니까 Cu가 Cu2 플러스가 되는 과정이고요. 이때 전자를 2개를 내놓게 됩니다. 전자는 막 수용액 속에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전자는 여기 이제 금속, 여기에만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자를 갖다가 은이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구리 표면에 은이 석출되겠죠. 그런데 전자 2개 내놨잖아요. 근데 Ag+는 전자 하나만 먹으면 석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은이온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 구리가 전자 2개를 내놨고 은이온 2개가 전자 2개를 먹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구리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됐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은이온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예, 그림으로 보면은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래는 수용액 속에 구리이온이 없었는데 반응이 지속되면서 산화하는 반응이 지속되면서 구리이온이 수용액 속에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색깔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게 돼요? 푸른색이 짙어진다. 예, 이런 표현을 씁니다. 푸른색이 점점 짙어진다. 그래서 이제 구리 관련해서는 푸른색인데 구리 이온이 수용액에 있을 때 푸른색인데 그 푸른색이 옅어지는지 짙어지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온의 숫자인데요. 지금 아까 예시에서는 아연 이온 하나 나갈 때 구리 이온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액 입장에서는 전체 이온의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가 나갈 때 은이온 2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수용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이온이 하나 생길 때, 구리이온 하나 생길 때 은이온이 2개씩 없어져요. 그러면은 전체 이온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전체 이온수 수용액입니다. 수용액에서의 전체 이온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예, 하나 나가고 2개 들어왔으니까 감소합니다. 요런 거를 또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 나가고 2개가 들어왔어? 그럼 전체 수는 계속 줄어들겠죠? 근데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2개가 나갔는데 하나가 들어와요. 뭐 3개가 나갔는데 뭐 2개가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얘네가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전체 이온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얘네가 몇 플러스인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림 모형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몇 개 나가고 몇 개 들어오는지 따라서 몇 플러스인지도 판단하시고 뭐 이런 이온수까지도 좀 추론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 예시니까요. 이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입니다.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의 반응입니다. 자,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HCl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기체 상태로 있으면은 염화수소 기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가 물에 들어가서 녹아 있으면은 염산 수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도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커 하나 그려주고요. 얘가 이제 물에 많이 녹아 있으면은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요런 게 이제 물에 둥둥 떠 있겠죠. 그걸 우리는 염산 수용액이다. 또 이제 물이 많고 또 보통 물 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묽은 염산 수용액이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요, 마그네슘을 넣을 거예요. 마그네슘 Mg 요렇게 되겠죠. 마그네슘을 넣으면은 또 얘네가 반응해요. 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산하고 금속하고 반응한다. 그게 다 요건데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금속은 아니죠. 비금속이죠. 어쨌든 간에 요 수소 이온하고 요 마그네슘하고 반응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이 먼저 이온화가 돼가지고 요렇게 수용액 쪽으로 나갑니다. Mg2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2개를 내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가 1개가 아니라 2개가 전자 2개를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와는 좀 달리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이온은 이렇게 전자 2개를 먹어서 합치면은 H2가 됩니다. 그리고 H2는 상온에서 기체예요. 그래서 금속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얘네가 기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날아가요.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 여기서 막 뽀글뽀글 하면서 뭐가 날아가겠죠. 이런 식의 반응이 된다는 것도 좀 차이점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구리가 아연 표면에 달라붙고 은이 구리 표면에 달라붙는데 여기서는 수소 이온들이 수소 기체가 돼갖고 바깥쪽으로 날아간다. 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도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Mg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잃었죠. 그러니까 산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었죠. 그러니까 환원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속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요 수소하고도요, 금속하고 이제 반응을 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예시 수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커를 그리셔가지고 이런 이미지화로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